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주지사의 무분별한 행정명령 권한을 엄격히 제한해서 반드시 주의회 승인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주의회 초당파 의원들은 식당 식사 영업 재개를 위해서 게빈 뉴섬 주지사를 압박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초당파 의원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했고, 코로나19 확산과 관계 있는 근거가 없다면 영업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이 본격적으로 주지사 행정명령 권한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업체들이 항의하는 것도 물론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의회에서 입법부 차원에서 행정부에 제동을 거는 또 법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주지사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조던 커닝햄 캘리포니아 35지구 주하원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이머전시 서비스 액트,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대로 캘리포니아 비상사태법이죠. 이 비상사태법의 근거에서 코로나19 관련한 행정명령을 그동안 발령한 거였는데, 이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를 지역구로 하는 이 조던 커닝햄 주하원 의원은 현재 그 캘리포니아에 주지사가 발의한 행정명령이 287일째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행정명령 자체적으로 상황이 좀 좋아지면 완화시키고 이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명령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3월 19일 날 스테이 홈 오더가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7일째 거의 1년 가까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의회로부터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 행정명령을 발령하는데 주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가 발령하고, 발령한 내용을 더 강화시키건 좀 완화시키건, 그것도 다 일방적으로 혼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의회로부터의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최소한의 민주적인 통제 또는 제한도 없이 독단적으로 법을 만들고 바꾸고 있다고 조던 커닝햄 주하원 의원은 비판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캘리포니아가 이런 독재적인 상황으로 계속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정상적인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주정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던 커닝햄 주하원 의원이 발의한 주지사 권한을 제한하는 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조던 커닝햄 주하원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그 주지사에 대한 이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제입니다. 그 부분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은 이해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것도 더군다나 기간도 이렇게 287일 연속으로 지금 내리는 이런 식의 상황을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지사가 어떤 이유라고 하더라도 행정명령을 내릴 때는 반드시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던 커닝햄 주하원 의원이 앞으로는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발령할 때 반드시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번 그 법안을 더 이제 규정을 했고, 그걸 이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그만큼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건데, 물론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어찌됐건 그 행정부 수장인 주지사가 하는 일을 주의회에 최소한의 어떤 그 통제를 받는 그런 과정을 마련해 놓으면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제한이 될 수 있다, 주지사의 어떤 행정명령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발의안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조던 커닝햄 이 주하원 의원 발의안 외에도 지금 초당파 의원들 움직임도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합세해서 게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상원의 그 초당파 의원들은 어제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최근에 행정명령 발령한 리저널 스테이 홈 오더 아닙니까? 리저널 스테이 홈 오더 내용을 완화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식당들의 영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행정명령. 지금 뭐 인사이드고 아웃사이드고 식사 서비스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테이크아웃하고 딜리버리만 가능한데 이 같은 행정명령 내용을 수정해서 식당에서 식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이렇게 이 캘리포니아 초당파 의원들이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강력히 압박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그 캘리포니아 주상원 의원들이 당을 떠나서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이렇게 초당파적으로 나선 것은 최근에 그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배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지금 게빈 뉴섬 주지사의 강력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법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스몰 비즈니스 영업 제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금 그 판결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사면초가로 몰리는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이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나서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87일이에요. 지금 행정명령이 계속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충분히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기회를 줄 만큼 줬고 이제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초당파 의원들이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제는 좀 이런 흐름을 받아들여가지고 식당들에 대한 식사 서비스 금지 조치를 이제는 풀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당을 초월해서 캘리포니아 주 의원이 이렇게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 행정명령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서는 이유가 역시 행정명령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거죠.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코로나19 확산이 잡힌다면 네. 얼마든지 내리고 우리가 또 그 행정명령을 감수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져도 코로나19 확산이 잡히는 게 아니라 더 확산되잖아요. 지금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행정명령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나고 있는데 오히려 더 계속?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있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 뭔가 행정명령이 잘못됐다는 거죠. 행정명령을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비즈니스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있는데 정작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19 확산과는 별로 관계도 없는 엄한 스몰 비즈니스만 힘들게 만들면서 코로나19 확산은 확산대로 잡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때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초당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행정명령이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다시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업주들이나 종업원들의 경제활동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침해하는 걸 알면서도 그런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또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짐으로써 이 심각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인과관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 영업 활동을 중지시켜야 하는지 그것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반드시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런 행정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상원 의원들도 초당파적으로 나서서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근거를 제시해라. 당신이 이렇게 지금 행정명령을 이렇게 엄격하게 계속 가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행정명령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샌디에고와 오렌지 카운티를 지역구로 하는 패트리샤 베이츠 36지구 주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 소속으로서 이번에 초당파 의원들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스몰 비즈니스들이 각종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영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루아침에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하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잘 쓰고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하고 뭐 손도 잘 씻고 모든 걸 잘 지키고 있는데도 왜 영업을 못하게 막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시민들에게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고요. 이 패트리샤 베이츠 주상원 의원은 그래서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이 요식업이 캘리포니아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기반 산업인데 이렇게 그 대면 식사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 식당을 제한해야지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증거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빨리 풀어라. 이런 그 내용의 서한을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이제 앞으로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도 참 네. 힘들어졌어요.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면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안 해야죠. 그걸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야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음. 아무런 근거 없이 아니 주지사가 나 그냥 스몰 비즈니스 영업 못하게 막고 싶네 하고 막으면 안 되겠죠. 지금이 거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명분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심한데 스몰 비즈니스 영업을 막음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줄일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2주 동안 지금 이렇게 엄격한 행정명령 시행하고 있는데 스몰 비즈니스는 영업도 못하는데 코로나19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초당파 의원들도 마구잡이식으로 행정명령을 남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북가주 센트럴밸리가 지역구인 멜리사 허타도 14주구 주상원 의원은 게빈 뉴섬 주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번에 초당파 의원도 활동에 가담했는데 이 멜리사 허타도 주상원 의원은 모든 사람들이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명령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게빈 뉴섬 주지사가 과연 그런 바탕 위에서 그러니까 과학적인 기반 데이터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료를 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멜리사 허타도 주상원 의원은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 데이터가 뭔지 보고 싶다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시민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린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만약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한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초당파 의원들은 대응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엄격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정도의 심각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근거를 대야 될 것이고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각오해라. 이제 그런 좀 경고를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의원들이 이렇게 조항을 하고 있는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정말 사면 초가에 몰려 있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 그런 드네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면 초과에 몰다 보니까 예. 좀 반격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를 네. 들어서 뭐 LA 카운티가 LA 요식업 협회 소송에 패소하고 나서 항소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예. 그게 또 뭐 각 또 주류 언론들의 또 큰 뉴스로 나오고 있고 또 네. 하나는 대형 노조들 간호사 노조, 뭐 교사 노조, 마켓 노조들이 또 1월 한 달 동안 락다운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것도 뭐 LA 타임즈를 비롯해서 주요 언론들의 또 탑뉴스로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이 대형 노조들은 전제는 달았어요. 당연히 락다운이 되는 동안에 경제적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 이제 네. 그런 전제 하에 락다운을 1월 한 달 더 해야 된다고 이제 요구하고 나섰다는 건데 예. 뭔가 흐름상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그렇고 LA 카운티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갑자기 이제 이런 소식들 나오는 거 보면 좀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게빈 뉴섬 주지사는 리콜까지 지금 들어가잖아요. 네. 주지사 소환. 그렇죠. 그래서 뭐 리콜 때문에도 그렇고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같기 때문에 정치 생명에 좀 위험이 있는 거죠. 네, 좀 그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반격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이 캘리포니아 전역의 그 수많은 생활 비즈니스들이 지금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냥 영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영업을 많아요. 하고 있는데 그거 뭐 단속도 못 하고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LA 카운티 셰리프를 비롯해 수많은 경찰 기관들이 단속 안 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건 이미 보도해 드렸고. 그리고 뭐 보건국 차원에서 단속하기도 쉽지 않고요. 저번에 그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스트릿 클럽이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직접 단속을 해가지고 셧다운하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바로 샌디에고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셧다운할 필요 없고 그냥 영업해도 된다고 판사가 그냥 판결로 그냥 캘리포니아 주 검찰의 그 영업 정지를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을 막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단속당하는 곳은 바로 수로 할 겁니다. 뭐 그 단속하는 주체가 캘리포니아 주가 됐건 그 어떤 카운티가 됐건 간에 바로 수로 할 거고 수로 하면 지금 이 흐름상 캘리포니아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행정명령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소모적인 싸움만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고 오히려 이런 그 행정명령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이 스몰 비즈니스들이 그런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냥 그 영업을 하다 보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은가. 그리고 식당이 좀 문제인데 그런 지적을 지금 그 상원의원들도 주 상원의원들도 하고 있는데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심지어 야외에서도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만날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야외에서 식사를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어딘가에서는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장소가 필요하니까 누군가의 집을 간다거나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가지고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오히려 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경제활동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대신에 철저하게 그 방역수칙 지킬 것을 요구하고 그러는 것이 오히려 더 코로나19 확산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틀어막는다고 해서 틀어막혀지는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드러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강압적으로만 나갈 건지 이거는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을 증가시킨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캘리포니아가 2주 동안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행정명령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나 LA 카운티 보건국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른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 지금 중환자실이 0%라고 그러는데 그게 누구 탓입니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계속 지금 시민들 탓인 것처럼 몰아가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0%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로 갈 겁니다. 결국은 행정명령, 제대로 된 행정명령을 내려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 이 중환자실의 중환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